완자 통합과학 78페이지. 자, 이번 시간은 생명체 구성물질 형성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 과정하고 좀 많이 연관됐는데, 이제 동물과 식물들, 그 몸뚱이를 구성하는 물질이 무엇이며, 걔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자, 제일 먼저 생명체 구성물질과 단위체. 자, 오늘의 포인트는, 자, 이 단위체다라는 요 용어가 좀 특별하네, 그지? 자, 우선은 이제 중학교 과정에 우리가 어떤 내용을 배웠냐면 이제 3대 영양소라는 개념을 배웠었지, 그지? 3대 영양소. 그래서 3대 영양소는 몸을 구성하고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뭐 이런 탄수화물, 그다음에 단백질, 지방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부를 했었고, 또 3부 영양소가 있었지, 그지? 에너지원은 되진 않지만 우리 몸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주요 요소가 물, 그지? 물, 그다음에 바이타민이라는 친구와 그다음에 또 뭐가 있었습니까? 무기염류 이런 내용이 있었지, 그지? 그래서 거의 이 흐름하고 자 일맥상통합니다. 자, 우선은 이걸 들어가기 전에 이제 탄소화합물,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중에서 탄소화합물 전에 우리 사람을 구성하는 물질, 그지? 사람을 구성하는 물질은 어떤 식으로 암기를 해야 되냐면 우리 몸은 물, 단, 지, 자, 무, 핵, 탄 이런 순서로, 그지? 자, 그래서 제일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게 누구다? 물이야, 그지? 물, 단백질, 그 다음에 지질, 그지? 지질 안에 지방이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이 무는 무기염류인데, 그치? 고등학교 교재에서는 무기염류 빠져 있고, 그지? 그 다음에 핵산, 그 다음에 기타, 여기에 이제 탄수화물이 들어가 있어, 그지? 탄수화물. 자, 근데 여기에 탄수화물이 실질적으로 차지하는 비율이 한 0.5에서 0.6 정도인데 몸을 구성하는 비율이 굉장히 적다라고 얘기했지, 그치? 왜? 대부분 에너지원으로 소모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물질 중에서 가장 많은 건 무엇입니까? 하면 당연히 물인데 그 중에서 이제 탄소로 이루어진, 그치? 중심 원자가 탄소인 이 화합물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은 누굽니까? 단백질이야, 그치? 그러니까 항상 문제를 풀 때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거 여기에만 꽂히면 안 돼, 그치? 근데 탄소화합물 중에서 자, 그러면 탄소화합물은 전단안에서 나왔듯이 이 탄소를 중심으로, 그치? 구성되는 화합물들인데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핵산 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탄수화물의 구성 원소가 자, CHO, 탄소, 수소, 산소 이런 원소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 특징이 이런 원소들이 이 원소들이 뭘 좀 기억해야 돼? 당연히 우리 몸 안에서 에너지원으로 쓰이잖아, 그지? 에너지원으로 쓰이면 이 에너지원으로 쓰인 이후에 그쵸? 어떤 노폐물이 생기냐면 이산화탄소와 항상 물이라는 놈이 기본적으로 생겨. 왜? 탄소와 수소라는 놈 때문에 세포 호흡 결과 이산화탄소, 물 생깁니다. 주로 에너지원으로 쓰이고 종류가 좀 많지, 그지? 포도당, 녹말, 글리코젠, 셀룰로스 이렇게 돼 있는데 우선 이 탄수화물, 그지? 탄수화물이야. 탄수화물의 종류를 봤을 때 이제 단위체라는 말이 나오잖아, 그지? 단위체. 그러면 이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덩어리를 우리가 단위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녹말 같은 경우는 뭐 화합물 구성을 뭐 그냥 분자 그림으로 그리자면 자, 이런 육각형 모양짜리가 막 많이 연결돼 있어, 그지? 이게 녹말의 어떤 분자인데 여기에서 단위체는 뭐야? 요 기본 덩어리가 계속 반복이 되잖아, 그래서 반복. 그래서 반복이 되는 기본이 되는 요 놈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단위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위체. 자, 그래서 요구 단원에서는
탄수화물의 단위체, 단백질의 단위체, 핵산의 단위체 이런 걸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단위체가 이제 단당류라는 게 있어요. 그렇지? 단당류 단위체가 단당류가 있어요. 단당류. 그다음에 이당류. 그다음에 둘 이상인 다당류라는 게 있지. 그렇지? 그래서 단당류에는 포도당, 과당, 그렇지? 그다음에 여기에 추가로 갈락토스라는 놈이 있긴 있어요. 자, 그래서 요런 놈들이 그지? 갈락토스 글자가 겹쳐서 좀 불분명하지? 자, 갈락토스. 그다음에 엿당은 포포, 그지? 포도당과 포도당이 그지? 엿당이 됩니다. 이당류지. 설탕은 포도당과 과당. 그다음에 다당류는 녹말, 글리코젠, 셀룰로스. 그래서 조금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이런 게 시험에 나온 경우도 있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단백질을 구성하는 원소는 탄소, 수소, 산소에 추가로 요 질소라는 성분이 단백질만의 특징이고, 얘도 공통적으로 자, 얘도 에너지원, 얘도 에너지원으로 쓰인다라고 얘기지. 자, 주성분은 뭐 우리 몸에 단백질하면 근육 아니야, 그렇지? 근육, 뼈, 머리카락을 구성하기도 하고요. 자, 요거 좀 중요한 부분이 요겁니다. 효소 호르몬 항체의 주성분이래요. 효소 호르몬 항체. 그래서 각종 반응과 생리작용을 조절하고 헤모글로빈, 콜라겐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의 주 성분인 효소, 그지? 호르몬, 항체, 그지? 여러분들의 주성분이 단백질이 됩니다. 그다음에 또 지방 성분이야, 그지? 그래서 CHO, 그지? 이런 놈이 있고, 뭐 추가로 뭐 인지질 이렇게 돼 있잖아, 그지? 세포막의 주성분이 될 때, 그지? 인지질이 나와, 그지? 세포막을 구성할 때는 자, 요 인지질이라는 성분이 나오는데, 인을 포함하고 있다. 얘도 에너지원이고 지질. 요거 알아두세요. 세포막의 주성분. 저 뒤에 나오지만 세포막은 뭐 인지질 이중추구제, 뭐 단백질이 박혀 있는 이런 형태고요. 그다음에 중성지방, 그지? 이제 저장 형태고, 그지? 그다음에 세포막의 구성성분 인지질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다음에 핵산이지, 그지? 뭐 사실 여기서 제일 이제 중요시되는 게 단백질하고 뭐예요? 핵산이라는 겁니다. 핵산은 탄소, 수소, 산소, 뭐 질소인 요게 좀 추가가 되는 부분이지. 자, 유전 정보를 저장합니다. 그죠? 누가? DNA가. 그다음에 유전 정보의 전달 및 단백질 합성에 관여합니다. 이 친구는 누구예요? 그렇죠. RNA가 되겠지, 그지? 자, 그래서 뭐 우리 뒤에 한번 나오겠지만 DNA 하면 자, 이런 모양으로 그려진 거 있잖아, 그지? 이중 나선 구조로 이렇게 돼 있는 이런 친구가 뭐 DNA의 기본적인 모양이야, 그지? 자, 그래서 핵산은 DNA 플러스 RNA, 그지? DNA 또는 RNA 유전 정보를 저장하거나 유전 정보의 전달 및 단백질 합성에 관여한다. 어떤 식으로 유전 정보를 전달하고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는지는 저 뒷단원에서 소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탄소화합물에는 물과 무기염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바이타민이 빠져있지, 그지? 중학교 때는 삼부 영양소에서 무기염류, 여기 바이타민이 있잖아, 그지? 바이타민. 근데 이 바이타민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성분이야, 아니야? 아니야. 몸을 구성하지 않고 생리작용을 도우기 때문에 지금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에서 바이타민을 뺀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물, 무기염류 등이 있고요. 그 다음 물,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합니다. 그렇죠. 물단지라고 그랬지. 자, 그 다음에 비열이라는 친구가 나오지, 그치? 비열. 자, 비열은 어떤 물질 1g을 몇 도씩? 1도씩 올리는데 필요한 무슨 값입니까? 필요한 열량이에요. 그래서 자, 비열이 크면 그렇지? 온도 변화가 어떻다? 온도 변화가
작다라고 얘기했지, 그지? 그래서 열량 구하는 공식 Q는 CMT라는 이런 식을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는데 여기서 Q가 열량, C가 뭐 비열, M은 질량, 그다음에 T가 온도 변화야, 그지? 변화. 그래서 방금 전에 쌤이 얘기한 부분은 자 비열과 그지 온도 변화, 그지? 요과의 관계가 서로 어떤 관계다? 반비례 관계다. 굳이 공식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참고로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비열이 크면 온도 변화가 작아, 그지? 예를 들면 생명체가 태양이 뜨면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면 돼, 안 돼? 안 돼, 그지? 그래서 사람 같은 경우도 체온이 1도만 올라가도 막 어지럽고, 그지? 2도 올라가면 거의 죽을 지경이 되죠. 그래서 온도 변화는 작은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생리작용을 조절하는 무기염류라는 친구가 나오네. 금속 성분이야. 칼슘,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철, 인, 염소, 아이오딘. 주로 이런 원소 기호들은 다 알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단위체다라는 놈이 나옵니다. 자, 단위체는 고분자 화합물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고분자 화합물은 굉장히 분자량이 어떻다? 굉장히 분자량이 큰, 그러니까 큰 정도가 이 분자량이 한 25,000 정도 이상인 이런 화합물을 우리가 고분자 화합물이라고 그래. 그래서 뭐 이런 기준은 외울 필요가 없고, 고분자 화합물은 일반적인 분자에 비해서 분자량이 굉장히 크다, 그지? 그래서 이 고분자 화합물의 기본 단위가 되는 저분자 물질, 그지? 아까 고분자는 어떤 기본 단위들이 계속 어떻게 돼? 반복이 되어서 어떤 물질을 이렇게 생성을 하게 되면, 그지? 이게 굉장히 길게 연결돼 있어, 그지? 그러면 이 전체가 어떤 분자라고 치면 요 놈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알갱이, 이 알갱이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단위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생명체 구성물질 중에서 탄수화물, 단백질, 핵산은 단위체가 일정한 규칙에 따라 결합하여 형성된 탄소화합물이고요. 그래서 자 필수적으로 또 외워야 될 게 나옵니다. 뭐가 나옵니까? 탄수화물 단위체는 포도당, 단백질의 단위체는 아미노산, 핵산의 단위체는 뉴클레오타이드. 자, 요거 꼭 외워야 될 부분입니다. 탄수화물은 포도당들이 막 모여서, 그지? 계속 연속적으로 모여서 탄수화물. 자, 단백질의 단위체는 누구다? 아미노산. 강조를 해놔야겠네. 그죠? 이걸로 강조하지 말고 이걸로 강조를 해봅시다. 자, 탄수화물은 단위체가 누구다? 포도당. 그 다음에 단백질의 단위체는 누구다? 아미노산. 그 다음에 핵산의 단위체는 누구다? 어감이 좀 어렵지. 뉴클레오타이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단위체의 종류와 연결 방식에 따라서 구조와 기능이 다양한 탄수화물이 형성되어서, 그지? 단위체가 어떤 종류냐, 또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자, 요놈의 모양이나 하는 역할이 다양해진다는 얘기지, 그지? 그래서 이제 생명체에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게 되고 생명체가 또 복잡한 현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여기 또 간단하게 그림이 되어 있지. 자, 포도당이라는 단위체가 이렇게 생겼어, 그지? 그래서 동일한 단위체인 포도당이 연결되는 방식에 따라서 녹말도 되고 글리코젠도 되고 셀룰로스가 있습니다. 자, 여기 녹말하고 글리코젠이 나와 있잖아, 그지? 가지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포도당을 저장하는 기능을 하는데, 자, 포도당을 저장하는 기능을 한다라고 얘기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녹말에서는 이제 녹말은 식물에서의 저장하는 형태고, 동물에서는 어떤 형태로 탄수화물이 글리코젠 형태로, 그지? 식물에서는 녹말 형태로, 동물에서는 어떤 형태로 글리코젠 형태로 저장이 된다. 그 다음에 이렇게 예쁜 여러 층의 손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잖아, 그지? 얘는 뭐다? 식물의 세포막을 이루는 구성 성분은 식물의 세포막이 아니고 세포벽이야, 그지? 셀룰로스 하면 식물의 세포벽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탄소화합물에 이제 탄소화합물에서 이제 탄수화물의 기본 단위체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어감들이 비슷하니까 헷갈리지 마세요. 탄소화합물하고 탄수화물은 또 달라요. 탄소화물은 일단 탄소를 포함하는 유기물들을 다 탄소화물이라고 하고, 탄수화물은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진 에너지원이 되는 포도당, 녹말, 글리코젠 이런 것들이 탄수화물이야, 그지? 탄수화물 어디서 많이 들어봤습니까? 다이어트 할 때, 그지? 다이어트 하려면 탄수화물을 끊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지?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단백질이라는 친구가 나옵니다. 단백질은 자, 기본 단위체가 누구야? 아미노산이야, 그지? 단백질은 단위체가 아미노산인데 이 아미노산은 이제 20종류로 되어 있지, 그지?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우선 아미노산의 구조를 좀 보세요. 중심에 탄소가 있어, 그지? 이 탄소는 왜 중요하냐? 탄소는 원자과 전자가 4개야. 그치? 결합에 참여할 수 있는 전자가 4개라서 이 주위에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물질들을, 그치? 분자들을 붙일 수 있지, 그치? 그래서 여기에 중심 원자가 탄소가 있고, 그럼 여기 NH2라는 놈이 있잖아, 그치? NH2 얘를 아미노기라고 얘기를 하지, 그치?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이제 성질을 띠는 어떤 부분만을 따로 이렇게 떼서 화학식에 포함시켰잖아, 그지? 이걸 우리가 좀 유식한 말로 작용기라고 얘기해. 이런 부분이 특별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 작용기를 표현한 식이 이제 시성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이런 표현들은 화학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시고요. 중심에는 탄소, 여기 아미노기, 그다음에 여기 COOH, 그치? 카복실기라고 얘기했고, 자, 여기에 이 부분이 중요하지. 이 겨사슬이라는 친구가 여기에 이제 다양한 형태의 물질이 붙어, 그지? 그래서 여기에 누가 붙느냐에 따라서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아미노산의 종류를 어떻게 한다? 종류를 결정해주는 부위가 이 부분이야, 그지? 그래서 아미노산이 몇 종류가 있다고 그랬지? 20종류. 이거 20종류 있다는 거 외워야 돼. 그래서 자, 단백질의 단위체는 아미노산이고 몇 종류가 있습니까? 20종류가 있다. 이거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펩타이드 결합이라는 거는 한번 너무나 중요하니까 한번 설명해 볼까요, 여기다. 자, 무슨 결합이에요? 펩타이드 결합이야, 그치? 그러면 펩타이드 결합은 아까 단백질의 기본 단위가 뭐라고 그랬어? 아미노산이라고 그랬지, 그지? 그래서 아미노산 1, 아미노산 2 이렇게 있으면 이 사이를 이렇게 연결해주는 이 결합이 펩타이드 결합인데, 도대체 이 펩타이드 결합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자, 우리 아미노산 한번 해볼게요. 여기 R1이라고 할게, 그지? 결사슬 종류 다르고 공통적으로 여기 NH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수소가 있고 여기에 카복실기 COH야, 그지? 그럼 여기에 첫 번째 아미노산 이렇게 그렸지, 그지? 그 다음에 여기에 두 번째 아미노산도 한번 그려볼까요? 두 번째 아미노산 이걸로 그리자, 그지? 또 다른 NH 그 다음에 C 여기에 다른 놈이야, R2H COOH. 그러면 얘가 아미노산 1, 얘가 아미노산 2야, 그치? 그럼 얘들이 어떤 식으로 결합을 하냐면요, 여기에 보면 여기에 요 부분 있잖아, 그치? 자, 카복실기와 다른 아미노산에, 그치? 아미노기에 수소가 만나서 뭐가 뽕 빠져나오냐면 물이 빠져나와, 그치? 그래서 어떤 결합이 형성됩니까? CO NH. 이게 어떻게 돼? 여기에 계속 연결되면 반복이 될 거 아니야, 그지? 맞습니까? 그래서 이 반복되는 이 결합 이름이, 그지? 요 결합 이름이 이게 무슨 결합이 됩니까? 펩타이드 결합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물이 빠져나온다 그랬잖아, 그지? 요걸 또 유식한 말로 뭐라고 얘기하니? 탈수 축합 반응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반응의 이름은 굳이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근데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만나서 결합이 형성될 때 여기서 물 한 분자가 그지 빠져 나온다. 그거를 일단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펩타이드 결합은 자, 두 개의 아미노산이 결합을 할 때 두 아미노산 사이에 뭐가 이게 중요하지? 물 분자 한 개가 빠져나가, 그지? 그러면서 형성되는 결합이 무슨 결합입니까? 펩타이드 결합이야, 그지? 그래서 펩타이드 결합은 아미노산이 두 개가 있으면 결합은 한 개가 생기잖아, 그지? 아미노산이 세 개가 있으면 결합이 두 개가 생기고, 그래서 10개의 아미노산이 있으면 물 분자가 몇 개 빠져나옵니까? 9개 빠져나오면서 그치? 결합이 9개가 형성된다. 됐습니까? 결합 하나당 물이 한 분자씩 이렇게 빠져나온다고 그랬잖아, 그치? 이게 탈수 축합 반응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 펩타이드가 그죠? 펩타이드 결합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자, 많은 수의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으로 이제 많은 수의 자, 펩타이드 결합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폴리펩타이드라고 얘기를 하지, 그지? 그래서 많은 수의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으로 연결되어 긴 사슬 모양으로 폴리펩타이드를 형성하는데 그냥 길게 늘어져 있으면 너무 불안정하잖아, 그지? 그래서 폴리펩타이드는 자,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 그지?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야. 배열 순서에 따라서 구부러지기도 하고요, 접히기도 해서 독특한 입체 구조를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이 입체 구조가 누구를 결정한다? 단백질의 기능을 결정합니다. 자, 단백질의 기능은 이 입체 구조가 결정을 한다. 이거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거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 펩타이드가 아미노산 두 분자가 결합된 것을 다이펩타이드, 세 개가 트라이펩타이드, 여러 분자가 결합된 것을 폴리펩타이드다라고 얘기를 하지, 그지? 그래서 아미노산 두 분자 다이, 그다음에 세 분자 트라이, 그다음에 여러 분자는 폴리, 그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명명을 한다. 자, 한 번 더 복습하는 내용이네. 단백질의 형성. 자, 아미노산 1, 아미노산 2 만났을 때 결합이 형성되면서 물이 빠져나간다고 그랬지. 요 결합 이름이 펩타이드 결합이에요. 그러면 지금 구슬들이 쫙 껴져 있잖아. 구슬 하나가 아미노산인데 여기가 딱딱딱 붙이는, 그치? 구슬 하나당 결합되어 있는 게 이게 펩타이드 결합이고, 이게 엄청나게 많이 연결되어 있잖아. 폴리라는 폴리라는 이런 단어를 쓰고요. 그래서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으로 연결, 그 다음에 폴리펩타이드가 형성되고, 이 폴리펩타이드가 또 이렇게 막 꺾이잖아, 그지? 꺾이고, 또 여기 한 덩어리 또 꺾이고, 다른 덩어리 꺾이고, 그래서 구부러져서 독특한 입체 구조를 가진, 그지? 단백질이 형성된다. 그래서 이 단백질의 입체 구조가 단백질의 뭘 결정합니까? 기능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 단백질은요, 또 어디에 굉장히 약하냐면, 단백질은 열과 산에 의해서 입체 구조가 바뀔 수 있어, 그지? 그래서 이걸 변성이라고 얘기를 하지, 그지? 그러면 입체 구조가 기능을 결정하는데 열이나 산성 물질에 의해서 입체적인 모양이 변해버려.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구조가 변하니까 성질을 잃게 되겠지, 그지? 그래서 입체 구조가 변하여서 고유 기능을 잃게 된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떤 예시를 많이 쓰냐면, 그렇죠? 달걀, 그지? 달걀 후라이. 달걀의 반투명한 거, 그지? 이게 단백질이잖아, 그지? 이 아이를 자 열에 가해서 후라이를 만들어, 그지? 하얗게 변하잖아, 그지?
근데 그걸 다시 원래대로 반투명하게 돌릴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한번 변성이 된 입체 구조는 다시 원래의 모양으로 돌아간다, 돌아가지 않는다, 돌아가지 않고 그 고유의 기능을 잃어버린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종류의 단백질 형성, 아미노산의 종류와 수, 배열 순서, 아미노산의 종수배에 따라서 입체 구조가 달라지고요. 또 입체 구조가 달라지면 또 뭐가 달라집니까? 기능이 달라지게 되겠지, 그지?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단백질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꼭 암기하세요. 아미노산 배열 순서, 입체 구조 결정, 단백질의 기능 결정, 그지? 아미노산 배열 순서가 그래서 아미노산이 1번부터 20번까지 있잖아, 종류가. 그러면 1, 3, 1, 2, 1, 그다음에 1, 5, 7, 8, 1, 그지? 이 순서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입체 구조가 만들어지고 그게 기능을 결정하게 된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헤모글로빈 헤모글로빈은 적혈구, 콜라겐은 피부, 케라틴 단백질은 공작 깃털 양액불, 마이글로빈 근육, 실크 단백질 거미줄. 지금 이런 거 다 외워야 됩니까? 굳이 근데 요 두 종류는 좀 알아두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헤모글로빈은 적혈구의 주성분. 그래서 적혈구가 원래 산소 운반을 하는 부분인데 그 중심에 적혈구 속에 헤모글로빈이라는 부분이 있어, 그지? 피가 실질적으로 붉게 변하는 이유가 보이는 이유가 요 헤모글로빈 때문에 그렇고, 예, 헤모글로빈의 구성은 좀 알아두세요. 접힌 폴리펩타이드 몇 개? 4개야, 그지? 그래서 얘가 하는 역할은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피부 속에 있는 콜라겐 많이 들어봤지, 그지? 좀 나이 드신 분들 피부 탄력을 위해서 이제 약으로도 섭취를 하고, 그지? 그래서 피부 속 콜라겐은 3가지 폴리펩타이드가 꼬여 있는 구조로 피부를 구성한다. 근데 얘들의 모양이 다르잖아, 그지? 그래서 헤모글로빈과 콜라겐은 단위체는 같아, 그지? 단위체는 같지만 뭐가 다릅니까? 입체 구조가 다르면 당연히 기능이 다른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헤모글로빈과 콜라겐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의 종배수, 그치? 종수배 종류와 수 배열 순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그치? 그럼 스님, 아미노산 배열 순서 어떻게 결정될까요? 그거는 이제 뭐야? 핵 속에 들어있는 DNA에 저장되어 있는 유전 정보야, 그치? 그래서 요 유전 정보 해석은 저 뒷단원에 나오니까 그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내용은요, 우리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과 단위체에서 주로 이제 탄수화물과 단백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개념 문제 빨리 마무리를 하고, 자, 다음 단어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탄소, 수소, 산소로 주요 에너지원이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아이는 뭐로 써야 돼요? 탄수화물이 되겠지, 그치? 탄수화물. 그 다음에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생리작용을 조절합니다. 그러면 누구예요? 단백질이게 되겠네. 단백질. 몸을 구성하기도 하면서 단백질. 그 다음에 유전정보 저장. 이거는 누굽니까? 핵산이 되겠네요. 핵산. 그 다음에 탄수화물, 단백질, 핵산과 같은 고분자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체가 되는 저분자 물질을 우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단위체. 이 단위체라는 용어 중요하지. 그래서 서술형으로 뭘 주어주고 단위체를 쓰시오 이런 문제가 나오면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자, 단백질의 단위체고 20여 종류니까 아미노산이 되겠네요. 이 친구는 아미노산. 그 다음에 많은 수의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으로 연결된, 그리고 무슨 결합입니까? 폴리펩타이드. 그 다음에 단백질, 구부러지고 접혀 독특한 입체 구조를 가진 것이다. 자, OX 문제입니다. 생명체 구성물질, 탄수화물의 구성 원소는 탄수화물이야. 질소가 빠져야 되겠지, 그지? 틀렸습니다.
단백질은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한다. 아니지, 물이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지. 물. 지질은 에너지원이고 세포막의 주성분입니다. 맞아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에너지원이 다 될 수 있습니다. 자, 비열이 커서지. 물은 비열이 커서 틀렸고, 무기염류는 에너지원이 될 수가 없어, 그지? 그래서 뭐 칼슘, 철 아무리 많이 먹어야 몸에서 에너지원이 안 나오지, 그지? 그래서 에너지원의 유무에 따라서 3대 영양소, 3부 영양소로 구분을 하잖아.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그렇지 에너지원이 됩니다. 그다음에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중에서 탄수화물만을 봉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물은 탄수가 없네. 지질 탄수화물 되고요. 핵산 탄수화물 되고 단백질 탄수화물이 되고 탄수화물 되지 그지. 무기염류는 그치 탄수화물이야. 탄수가 없잖아 그지.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자, 단위체 이거 중요하다고 그랬지. 탄수화물은 포도당, 단백질은 아미노산, 그 다음에 핵산은 뉴클레오타이드.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림은 단백질의 일부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기억과 니은. 기억은 누구라고 얘기했지? 아미노산이라고 얘기했고, 자, 간은 무슨 결합입니까?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얘기했지. 펩타이드 결합. 자, 그 다음에 단백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로 표시하십시오. 구성 원소로 단백질은 질소를 가집니다. 틀린 내용 없는 것 같고요. 효소와 항체의 주성분입니다. 맞아요. 화학 반응과 생리작용을 조절합니다. 틀린 내용 없네. 그다음 유전 정보에 대한 내용은 핵산이잖아, 그지? 이건 틀렸습니다. 단위체가 일정한 규칙에 따라 결합하여 형성이 됩니다. 맞는 내용이고요. 단백질의 종류와 관계없이 단위체의 수가 같니? 아니지. 다르다고 그랬지. 종류가 다르면 아미노산의 수, 그치? 종류, 수, 배열 순서 다 다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6번 다음은 단백질의 종류와 기능이 결정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가로 안에 알맞은 말을 쓰십시오. 아미노산의 종류와 수 및 뭐에 따라서요? 배열 순서에 따라서 단백질의 뭐가 결정이 됩니까? 입체 구조가 결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의 종류와 기능이 결정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